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의 악재 상황을 살펴본 뒤에 우리들의 차례가 올 수 있는 이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회의 결과를 아마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핵심만 짧게 소개드리면 이럴 거면 차라리 기준금리를 이번에 인상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동결은 했지만 상승한 거랑 효과가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이럴 거면 그냥 올렸던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케빈 허씨가 이제 채권 자경단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발언을 했다. 그래서 30년물 국채금리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고요. 주가도 급락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당시에 3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단기금리 초록색 두 개를 다 가져와 봤습니다. 둘 다 시장금리니까 낮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FOMC 초기 기준금리 발표 제가 까맣게 표시를 해놨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장기든 단기든 금리가 떨어지면서 안정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금리가 떨어지는 건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케빈 허씨가 뭐 연설이나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30년물도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한때 5.2%가 넘어갔었고 2년물도 따라서 올라가는 상황. 아니 동결을 했는데 단기까지 올라가고 장기는 더 올라가고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요거를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초기에는 기준금리 동결 땅땅 내렸죠. 근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상 확률이 무려 35%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다 없어지는 베팅액인데도 35를 걸었다는 거는 인상 확률도 그만큼 높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금리 동결 땅땅 나오니까 시장이 안도를 하면서 특히나 단기적인 2년물 금리가 뚝뚝 떨어지길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근데 케빈 허씨가 뭐 질의응답이나 연설하는 과정에서 시장 금리가 알아서 잘 올라가던데 내가 금리 동결을 오래 하고 있었지만 시장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미리 튀어 올라가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상승을 약간 냅두는 듯한 올라가도 상관없다. 방관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어간 거죠. 오히려 기준금리 동결해도 시장금리가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나는 그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장에서 이거 장기 상승 올라도 이 사람 상관없겠구나, 냅두겠구나. 미친 듯이 팔아버린 겁니다. 30년 국채를 이제 채권 자경단이 엄청 팔아버리니까 금리가 급등했겠죠. 그래서 이게 5.2%를 한때 장중에 넘어갔는데요. 이게 2007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도달한 숫자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엉망이었을 거고 빅스 변동성 지수는 올라가고 뭐 반도체 위주로 또 미국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말은 매파처럼 항상 합니다. 인플레 물가 2%를 꼭 잡아야 돼. 한치의 뭐 용납 수치 오차도 허용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동결도 안 했고요. 오히려 시장가가 잘 찾아가 주네. 시장금리 잘 올랐어.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냐? 중앙은행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가 따라갈 거면 페드 의장이 왜 필요한 거냐? 이런 약간 애매하고 답답한 평가를 들었던 FOMC 연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렇지만 케빈 허씨도 할 말이 있는데요. FOMC 직전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두들겨 팬다. 사실 이 표현도 굉장히 정중하게 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란을 세게 두들겨 팰 것이다 발언에 유가가 또 8% 넘게 올라서 브렌트유가 90달러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면요. 이란이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을 했었죠. 동맹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예고를 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었고, 특히나 이스라엘과의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욕설을 섞어 가면서 We are going to beat the F 욕 쓰고 S 응하죠. 응하 단어를 쓰면서 격렬하게 반응을 했다. 그들은 얻어맞게 될 것이다. 라고 급발진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7월 26일자 일요일 현지 시간으로 한 오후쯤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약한 타코 지수에 따라서도 최근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비록 약하긴 하지만 분명히 타코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폭발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제 추정이긴 하지만 제 답을 한번 드리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근데 유가 상승도 참고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이게 나올 때마다 못 참고 결국 터졌는데 결국 본인과 가족을 위협하고 암살 위기를 느낄 때마다 제가 볼 땐 폭발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기사 소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사는 7월 13일 날 한국에서 났지만 정확하게 7월 11일자로 이란의 강경한 보수 매체 함샤흘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게시를 했었죠. 뭐 트럼프, 이스라엘, 그리고 뭐 국무장관 등등의 이마에 관역을 표시하면서 당신들 언제든지 내가 보복할 수 있어. 강력한 보복 의지를 다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화가 이때 많이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7월 11일자로 해서 이런 매체가 이제 요런 기사를 내보내고 이게 7월 12일자로 해서 국제적으로 보도가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한국에도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7월 12일과 13일 요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 거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오늘 밤과 내일 더 강력하게 때릴 것이다. 강력하게 폭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왔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로 한 13일 정도를 내리 공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한참 공격이 이어가다가 아까 7월 26일 날 타코 나왔다고 했었죠.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7월 25에서 7월 26일 현지 시간이었습니다. 미군이 무려 13일간 이어온 이란의 공격을 이제 전격 중단을 했었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공간을 주겠다. 대화를 우선 방침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란도 미국이 공습 중단을 유지하는 한 우리도 공격을 중단하겠다라고 화답을 했다. 물론 이란도 세력들이 많아서요. 여기서는 아니다 그러고 여기선 맞다 그러고 하는데 일단 이런 기사가 있었던 걸 제가 뭐 여러 기사에서 봤던 기억은 납니다. 즉 애매하게나마 타코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음 날 7월 27일 날 이제 이란의 혁명 수비대 가장 센 분들이죠. 자, 멜라니아 트럼프를 죽이는 법, 심지어 어디서 어떻게 죽이는지를 이런 암살 선동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 멜라니아 영부인의 동선을 파악을 하고요. 독극물을 어떻게 해서 암살을 하는 방식을 굉장히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은 막내 아들 베러니아 너 기다려 이렇게 위협 대상에 포함을 시키니까 이때 트럼프의 뚜껑이 열리지 않았나 다시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기사가 났었어요. 멜라니아 옷에 독극물을 묻힐 것이다. 그러니까 멜라니아가 이제 자주 가는 명품 매장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상 제목이 어디에서 멜라니아를 죽일 것인가? 멜라니아가 자주 가는 명품 매장에 가서 그 옷에다가 뭐 독극물을 발라놓고 심지어 명품 매장 직원들을 뭐 이렇게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란의 암살 협박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것 같고요. 영상 말미에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베런 막내 아들이죠. 우리를 기다려라. 섬뜩한 것 같아요.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아까 보셨듯이 아까 요거는 27일이었고요. 이제 28일 밤에 이란이 요르단 소재의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을 공격까지 했다. 제가 볼 때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란도 좀 전면전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면전을 제대로 하려면 뭐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든지 미군의 뭐 함선이나 전투기를 공격을 바로 때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려 1300km나 떨어진 요르단 소재 미군 기지를 이제 미사일을 쏜 겁니다. 1300km면요. 사실 날아가다 다 격추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면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압박을 하려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져가려는 그런 무력 시위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날아가니까 미군이 이제 그걸 다 요격을 시켰겠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동맹에게 부담을 주려는 그러니까 요르단에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미군 주둔시키지 마. 당신들 요르단 너네도 그럼 어려워질 걸. 뭐 이런 무언의 압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런 여러 얘기가 있으면서 29일 날 요게 이제 FOMC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인터뷰하던 중에 그들을 아주 박살낼 것이다. 아까 그 F 욕을 하면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최근에 있었던 악재 비슷한 얘기가 이제 왜 있었는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가서요. 그럼 최근의 악재 속에서 코인은 다른 자산 대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고 언제 올라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다른 자산의 대표 자산이 최근에 뭐 정말 뭐 올해 내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에 올라 있는 바로 코스피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화제가 됐는데 최근엔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코베이시 레터라든지 뭐 로이터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수많은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죠. 특히나 이 정점 근처에서는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이제 주식 시장이 됐다. 그리고 이게 정말 상승이 너무 해도 길었습니다. 뭐 상승하다가 조정 좀 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거를 뭐 1년을 넘게 해버리니까 야, 이게 어떤 얘기를 해도 귀를 막히는 그리고 정말 전 재산을 넣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44% 정도 떨어졌다. 오늘도 제가 주가 보니까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막 위아래로 흔들어 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힘들어지고 있구나.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지고 역사가 반복되는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덜 심각한 체험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덜 심각한 겁니다. 여기에서 회사가 비상이다. 강제 청산 당하고 인생 망했다고 소리치면서 회사 복도에서 오는 부장님이 계신다. 대출까지 다 썼고 노후 자금까지 다 털었다. 미치겠다. 사실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회사에 널렸다. 이거 덜 지금 심각한 거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람도 이게 40년 모은 돈 22억 전 재산을 다 잃고 오늘부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40년을 모았다 하면 최소한 젊더라도 60대, 많게는 70대겠죠. 그렇게 그 연세에 이르시면 정말 힘드실 텐데 집까지 심지어 팔아가면서 주식을 한 건데 너무 원통스럽다. 뭐 선동하고 누가 선동을 시키고 도박장 부추긴 사람도 원망하고 손해배상이라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어차피 역사가 항상 반복이 되더라. 꼭 안 올 것 같고 나는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한데요. 그렇게 되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 겪었잖아요. 자, 파산 없이 투자로 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단 한 명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스톨라니조차 그 똑똑하고 약사 빠른 사람조차도 두 번의 파산을 겪지 않고는 투자자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같이 더 뭐 보통 사람들은 파산은 무조건 있다. 억울하고 잔인한 파산은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은 모두가 맞아야만 비로소 그때 깨닫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하나같이 누가 선동을 했고 누가 도박장을 열었고 정부가 뭐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내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걸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빚은 이거 당장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갖춰야 되지? 나에게 화살을 돌려야 비로소 내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 포트폴리오 얘기도요. 제가 정말 과거에 많이 힘들게 맞아봤기 때문에 여러 얘기도 드렸고, 사실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처절했던 생존 방법을 많이 말씀드렸던 게, 비트이더는 50% 이상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현금도 유지를 하면 좋은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현금 외에 해지 자산이 꼭 있어야 됩니다. 2년간 얘기를 했는데요. 뭐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느낌만 항상 들었습니다. 짜증난다. 돈 없으니까 그거 그만 얘기해라. 24년 말에는 3000% 올라도 국장 같은 거 안 산다. 제가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물론 제 방법이 틀릴 수는 있고요. 정답도 아닙니까? 아니니까 본인만이 롱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 물론 꾸준히 바이더딥 할 수 있는 월급이 있으시면 또 될 거고요. 멘탈이 남보다 훨씬 강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이나 남의 타이밍으로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게 제가 경험한 투자의 원칙이라서 좀 잔소리를 드려봤습니다. 자, 결국 원리는요. 길든 짧든 이게 길든 짧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몰랐어요. 코인이 이렇게 짧게 끝날 줄 몰랐고 국장이 이렇게 길게 올라올 줄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길든 짧든 즐거운 후에는 결국은 주인공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의 제 포인트인데요.
벌써 까먹고 계시겠지만 이 주인공을 가장 먼저 차지했던 게 누구냐? 저는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의 정점은 26년도 1월 말이었는데요. 사실 25년 내내 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도 25년 언제였는지 아마 초반기, 상반기였을 겁니다. 그때 팔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엄청 조롱을 하고 왜 팔았냐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내내 오른 겁니다. 그래서 1월 말에 이제 최고점을 찍으면서 금이 정점을 찍었었어요. 지금은 금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금은 이제 잊혀졌다. 그 다음이 누굴까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는데요. 6월 19일, 6월 22일경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물론 이 친구들도 예전부터 올랐어요. 특히 하이닉스는 예전 24년, 25년, 26년을 냅다 계속 달리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조정이 긴 만큼 상승도 길었죠. 상승이 긴 만큼 조정도 길고 그래서 이때 최고점을 찍었지만 정말 너무 오래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전 재산을 다 집어넣게 만들었다.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거는 저도 정말 예상을 못했던 것 같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금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금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은 삼전 익스로 왔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그리고 청산도 많이 당했는데 여기에 더 많은 돈을 지금 넣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최소한 전 고점 정도는 찍어줘야 다시 사람들이 붙지 지금 변동성에는 아마 학을 떼고 다 도망갔을 것이다.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순환매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타델, 수많은 곳들이 다 이들이 올라가야 재미없었던 주식들이 올라가야만 순환매를 통해서 반도체 AI 팔고 금융, 소비, 산업,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팔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코카콜라가 이 와중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찍었고요. 아마도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코카콜라 한 잔 하고 계시겠죠. 특이하죠. 다 떨어지는데 혼자 올라간다. 비자도 그렇고요. JP모건도 최근 주가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52주 신고가를 찍었으며 금융 쪽이죠. 소비재도 있고요. 애플은 의외입니다. 저도 이거는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빅테크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애플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52주 신고가를 찍고 시총 1위가 됐을까? AI 시대에 거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빅테크들 M7은 다 AI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집어넣는데 애플만 투자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 AI 폭락을 하는 거 보니까 야, 이 친구가 AI 투자를 안 했대. 아, 그래? 그러면 AI 투자 안 했으니까 떨어질 게 없겠네. 상대적으로 안전하겠네 하면서 돈이 그게 쏟아 들어온 겁니다. 지금 어딘가 빠졌다면 누군가는 돈을 들고 있겠죠. 그 현금을 지금 이런 주식에 쏟고 있다. 그래서 애플이 저는 이건 예상은 못했지만 아무튼 시총 1위도 잡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헬스케어는 이거 말고도 52주 신고가 많은데요. 제가 모르는 건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도요. 52주 저점이 234불이었는데요. 최근에도 한 427불, 그러니까 52주 최고가가 460불인데 거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 2배 정도 올라왔다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순환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운용사, 모든 은행, 모든 투자은행들이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해지 자산이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신다면 사실 해지 자산을 산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 없는 와중에 욕심을 내려놓고 이런 재미없고 이상한 애들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해지 자산이 있다면 정유주도 있고 여러 얘기를 드렸죠. 종목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을 여유 있게 지켜보면서 뭔가 꾸준하게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올라가고 내가 사고 있는 코인이나 AI도 있겠죠. 이런 게 떨어지면 조금씩 바뀌어간다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훨씬 덜 힘들지 않을까. 제가 해보고 나서 느낀 건데요.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뭐 이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수그리면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대표 자산들, 우리의 코인들은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1차적으로는 이제 금이 많이 올라왔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근데 금을 이 차트에서 넣으려고 하니까 차트가 다 금도 그냥 뭐 거의 일직선으로 가서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금 이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까맣게 표시를 해놓은 2차 상승이 이제 반도체, 특히 최근까지도 굉장히 뜨거웠던 인텔, 그리고 속슬이라고 반도체 레버리지 3배 ETF가 있죠. 참 대단한 용자신, 저는 무서워서 이런 거 못 사겠던데요. 아무튼 뭐 삼전닉스, 여기서는 SK 하이닉스를 가져왔어요. 이 친구들이 유동성을 이제 전염이 되면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정말 오랫동안 길게 많은 상승을 이뤄냈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만큼 많이 떨어졌고, 그럼 돈이 어딘가는 생겼겠네요. 누군가는 잃었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돈을 벌었거든요. 그 돈이 어디로 갔다? 여기 보시면 밑에 바닥은 그거나 그거나처럼 보이지만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선이 빨간 동그라미에 있는 친구들은 적어도 올해 기준으로 플러스인 친구들입니다. 아까 봤었던 뭐 유나이티드 헬스나 코카콜라나 애플이나 뭐 JPM, 뭐 JP모건이나 뭐 금융, 소비, 산업 이런 데는 지금 순환매가 오면서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서 AI에서 이제 뭐 순환하는 여러 이제 쪽으로 순환매가 온 것 같고요. 그 밑에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대부분의 빅테크란 생각이 들거든요.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친구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친구들은 안 사라지는 대표 자산인데요. 만약에 안 사라진다면 사이클은 겪겠지만 뭐 꿀렁꿀렁 하겠지만 분명히 올라온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던 M7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시간도 조만간 이제 뭐 순환매를 통해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재미없는데요. 결국은 시간을, 그러니까 언제 올지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결국은 순환매가 오더라. 결국 이 한 산업을 대표하는 자산들은 떨어진 후에 기어이 올라오더라. 기어이 사이클을 만들어서 물론 이 안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멀미가 나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은 비트 이더를 따라올 수 있는 자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5년, 2016년부터 보더라도 심지어 3배짜리 반도체 ETF 속슬이라 하더라도 이더리움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상황.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보면요. 투자는 공포에 꾸준히 사서 두 번째, 오를 때까지 들고 가는 사람만이 벌고 결국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얘기처럼 써 있죠.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환희하는 자산에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설사 내가 환희에 일찍 팔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공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꾸준히 조정 때 매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또는 월급 시스템을 구축한 자만 장기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상승 때 치고 빠지면서 우리를 그렇게 놀리고 자랑하는 자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시간이 올 때까지 꾸준히 밀고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